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을 배웠어요. 이 두 개 분광법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결합 길이하고 힘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놈들은 모든 분자가 다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에서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분자가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 흡수가 되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할 때 다이포먼트가 바뀌는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HCl 같은 경우는 둘 다 찍힐 수가 있어요. 얘는 퍼머넌트 다이포먼트도 있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포먼트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IR도 찍히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찍혀요. 근데 우리 주위에 굉장히 흔한 분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O2 같은 거 혹은 N2 같은 거 이런 분자들은 다이포먼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찍는 방법이 오늘 배울 뭐냐면은 라만이에요. 먼저 라만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자가 다 라만에 찍히는 것은 아니에요.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다이포먼트가 변하는 분자만 IR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만도 뭐가 변해야 되거든요. 뭐가 변해야 되냐면 얘는 평균율이라는 게 변해요. 평균율을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나 원자가 있어. 전자구름이 대칭이 나서 예를 들어서 다이포먼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깥에다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전자구름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져. 우리가 인듀스 다이포먼트라고 하는데 얘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되겠죠.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상수가 있을 텐데 그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평균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평균율은 대충 예를 들어서 작은 분자나 원자가 있고 큰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어떤 게 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져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지냐면은 큰 분자가 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져서 다이포먼트가 더 많이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분자하고 큰 분자를 비교할 때 어떤 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평균율이 더 크냐면은 큰 분자가 평균율이 이제 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라만은 모든 분자가 다 라만이 찍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곧 얘기해 줄 텐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얘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하면서 얘가 바뀌어야만 이제 라만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다이포먼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식에서 실제로 분자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다이포먼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변하기 위해서는 라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바뀌면 이 시계에 의해서 인듀스 다이포먼트가 바뀌기 때문에 얘 때문에 빛이 사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라만 분광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준 포인트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라만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자, 라만을 얘기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의 정식 명칭은 IR 업접션 스펙트로스코피예요. 흡수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샘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HCl 분자가 있다. 그럼 바깥에서 내가 인텐시티가 I0인 빛을 쏴줘요. 그럼 얘가 투과가 되면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텐시티가 줄어들겠죠. I로. 그 디텍터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이쪽에다 갖다 대. 여기서 쏴주고 그 반대편에다 디텍터를 갖다 댄 다음에 인텐시티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IR 업저션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업저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뭐를 측정하냐면은 업저번스라는 걸 측정해요. 이 업저번스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해요. 바깥에서 쏴준 빛, 투과되어 나온 빛의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저번스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라만은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예요. 업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하고 이 분자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사방으로 빛을 산란을 시켜줘. 그러니까 산란된 빛을 측정하는 거야. 산란된 빛은 사방으로 나가겠죠? 사방으로 이렇게 빛이 나갈 거예요. 근데 특히 라만에서는 디텍터를 어디다 갖다 대도 상관없지만 보통 라만은 이 수직 방향에다 디텍터를 이렇게 갖다 대. 그래서 6사 주고 수직 방향으로 산란되어 나오는 빛을 측정하는 것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셋업이에요. 사실은 전사방으로 나가, 사실은.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서 쏴준 보통 라만 실험할 때 레이저를 쏴주는데, 레이저의 주파수가 있고, 얘가 분자가 스프링에 매달렸기 때문에, 얘도 진동 주파수가 있겠죠. 얘 진동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UM이라고 한 다음에, 이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디텍터에 검출이 되는 빛의 주파수를 측정하게 되면은, 주파수 성분이 3개가 나와. 3개의 다른 주파수 성분이 밥주되고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놈은 주파수가 뭐냐면 뮤백이야. 다시 말하면 원래 쏴졌던 빛의 주파수랑 똑같은 주파수가 튀어나와요.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일라이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라만 스캐터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얘는 바깥에서 쏴준 주파수에서 요만큼 빼준 거. 얘는 뭐냐면은 분자 진동 주파수예요. UM만큼 주파수가 줄어든 성분이 방출이 돼. 여기 방출이 돼. 여기 얼마냐면은 UL. 위치는 UL 빼기 UL. 자, 근데 마지막 성분은 뭐냐면은 UL에서 UM만큼 주파수가 더 증가된 성분도 측정이 돼. 이쪽에. 얘도 UM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UL이라는 주파수를 쏴주고 수직 방향에다 디텍터를 갖다 댄 다음에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픽이 이제 3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주파수 성분이 변하지 않은 것을 레일라이라고 부르고요. 라만은 얘를 라만이라고 불러요. 주파수가 줄어드는 거, 주파수가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특히 주파수가 줄어드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톡 라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안타스톡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실험 결과라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 이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냐면은 산란이라는 것은 잘 아는 현상이었는데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은 어떤 픽의 위치는 레일라이 스캐터링에서 좌우 대칭이에요. 픽의 위치는 여기서 뉴엠만큼 떨어진 데서 픽이 하나가 나오고 똑같이 뉴엠만큼 증가한 데서 픽이 나왔기 때문에 픽의 위치는 좌우 대칭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픽의 인텐서티가 문제가 돼요. 얘가 인텐서티가 더 크고요. 얘가 인텐서티가 작아. 크기가 대칭은 아니야. 뭐가 설명이 안 됐었냐면은 주파수 성분이 작은 놈이 인텐서티가 더 크고 주파수가 큰 놈은 오히려 인텐서티가 작았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됐어. 자,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은 그 당시 산란 이론은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란 것도 산란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의하면은 산란 효율은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클수록 산란이 더 잘 된다는 거야. 따라서 하늘이 왜 파랗냐?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산란을 잘하기 때문에. 파란색 빛이 주파수가 더 높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빛이 산란을 더 잘하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주파수가 클수록 산란이 더 잘 돼야 돼. 근데 라만 실험을 해보니까 주파수가 큰 놈이 오히려 인텐서티가 작아. 얘가 오히려 인텐서티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가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V 꼴 0 레벨이고 여기가 V 꼴 1일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분자가 진동 주파수가 μm이라고 했었죠, 그죠? 따라서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주파수 표현하게 되는 게 간격이 UM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바깥에서 UL이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주게 돼. 자, 그럼 먼저 뭘 설명할 거냐면 스톡 라만 스캐터링.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μm만큼 줄어든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의 주장에 하면은
처음에 분자가 V 이퀄 제로 레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V 이퀄 제로 레벨이 있었는데 주파수가 뮤 L인 포톤을 맞아. 근데 포톤의 에너지가 이만큼 되겠죠. 이게 뮤 L만큼 해당하는 포톤의 에너지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포톤이 두 개의 포톤으로 잘라져.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하고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두 개의 포톤으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요 포톤 흡수가 돼. 요만큼 에너지는 포톤 흡수가 되면서 V 이퀄 제로에 있던 분자는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V 이퀄 1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얘가 남는 거죠. 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원래 에너지는 뮤 L이었는데 뮤 M만큼 사라졌기 때문에 얘 주파수는 뮤 L 빼기 뮤 M이 됐네. 요것이 바깥으로 살라내리는 빛이라는 거죠. 요게 스톱 라만 스캐터링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은 스톱 라만 스캐터링이 되기 위해서 분자가 어디에 있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었어야 되냐.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라만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얘는 V 이퀄 1으로 올라가고 요게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빠져나간다가 스톱 라만 스캐터링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설명하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 주파수 성분이 더 큰 거. 그거는 지금 설명했던 거가 정반대예요. 지금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V 이퀄 제로고 얘가 V 이퀄 1인데 이제는 분자가 V 이퀄 1에 있어. 아까랑은 다르죠. 지금은 분자가 V 이퀄 1에 있어. 그 다음에 똑같이 주파수가 뉴 L인 빛이 들어와. 그러면 요만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랑 정반대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이제는 V 이퀄 1에 있던 놈이 V 이퀄 제로로 떨어져. 떨어지면서 요만큼의 포톤을 만들어내. 그리고 요 포톤하고 요 포톤이 이제는 합쳐져. 합쳐지게 되면 어떤 포톤이 만들어지냐면은 더 길어진 포톤이 만들어져요. 화살표가 길어져. 요게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뮤 L 플러스 뮤 M이 될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포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깥에서 오는 포톤하고 분자 V 이퀄 1에서 제로로 떨어진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요 두 개 포톤이 합쳐져서 얘가 만들어져요. 요게 바깥으로 바꾸면 요게 바로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스톱 라만 스캐터링을 다시 복습하면 분자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있었다. 그래서 라만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0에서 1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톱 라만 스캐터링은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은 거꾸로 V 이퀄 1에 있다가 라만 프로세스가 끝나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얘는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것이 스톱 라만과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톱 라만 스캐터링 인텐시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얘가 왜 더 크고 얘가 왜 작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스톱 라만 스캐터링은 분자가 여기 있어야 돼. 처음에 여기에 분자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스톱 라만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은 분자가 V 이퀄 1 레벨이 있어야 돼요. 여기 V 이퀄 1 레벨에 분자가 없으면은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따라서 스톱과 안타스톱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V 이퀄 0 레벨 혹은 V 이퀄 1인 레벨에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자가 V 이퀄 0, V 이퀄 1에 있느냐는 볼트만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에너지 1을 가질 확률이 볼트만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호가 KBT에 비례한다는 거죠. 여기 얼마나 많은 분자 여기 있는 존재하냐? 여기 2제로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 여기 에너지인 E1을 대입해주면 돼요. 이 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V 이퀄 0 레벨에 있는 분자보다 V 이퀄 1인 레벨에 있는 분자보다 V 이퀄 0 레벨에 있는 분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톱 라만 스캐터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양지역학에 의해서. 자, 이것은 이제 양지역학을 이용해서 라만 스캐터링을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를 고전역학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 라만 실험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나온다는 이 프로세스를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라만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 방법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고전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라만 스캐터링을 설명을 해주냐. 방금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다이포 모먼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얘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할 것이고 이 두 놈을 연결해주는 어떤 비례 상수가 있고 그애가 이제 폴라리제빌리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전자기학 지식에 하면은 빛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얘가 다이포 모먼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이 다이포 모먼트 때문에 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이에요. 자, 근데 분자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어. 이 분자 폴라리제빌리티가 알파거든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분자가 있고요, 큰 분자가 있을 때 어떤 게 폴라리제빌리티가 더 크냐면 보통은 큰 분자가 폴라리제빌리티가 크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HCl하기보다 HCl 하보자. 자,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얘는 왜 그러냐면 얘가 두 개의 원자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동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더라고요. 분자 가만히 있지 않고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HCl 분자라고 하더라도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폴라리제빌리티가 크냐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큰 분자 이렇게. 그러니까 폴라리제빌리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Y축이 알파고 X축이 시간이라고 그러면 분자가 시간에 따라서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폴라리제빌리티가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할까요? 다이포 모먼트가 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다이포 모먼트가 변하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라만 메커니즘. 근데 저건 봤지만 HCl사의 거리를 내가 이제 Q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Q가 작으면 폴라리티가 작아. 이렇게 거꾸로 볼까? Q가 커지게 되면 폴라리티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가 뭐의 함수냐면은 사실은 Q의 함수라는 거예요. Q는 뭐냐면은 두 원자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근데 Q가 어떻죠? Q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니까 Q가 주파수 UM으로 진동 운동을 한다. 주파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이 뭐냐면 이제 빛이라는 거. 아까 라만 실험할 때 바깥에서 빛을 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봐도 일렉트릭 필드를 제공하겠죠. 근데 빛도 주파수가 있잖아요. 빛의 주파수는 뭐냐면은 오메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가 U로 바꿔줄게. UL, UM. 두 개 곱으로 표현되는데 다이포 모먼트는 얘는 빛이야. 근데 빛의 주파수가 있어. UL이야. 그 다음에 폴라리제빌리티도 바뀌어. 왜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분자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주파수 성분이 μm이야.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이 μm짜리하고 주파수 성분이 μl짜리를 곱한 놈이 다이포 모먼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주파수 성분을 측정해보게 되면 얘가 세 가지가 나온다. μl짜리 나오고 UL 빼기 μm 나오고 UL 빼기 플러스 μm 이게 세 가지 성분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곧 내가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다는 거죠. 빛은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이포 모먼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왜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면은 얘가 두 개 곱이거든. 두 개 곱. 근데 이 일렉트릭 필드는 빛이야. 빛은 주파수를 갖고 있어. 그리고 얘도 시간에 따라 변해. 진동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뮤에 비례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곱하게 되면은 다이포 모먼트는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곧 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가 Q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어떤 형태인지를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복잡하게 가정하지 않고 내가 간단하게 그냥 Q라고 그러고 여기 알파라고 그러면은 그냥 1차식으로 근사를 해주려고 해요. Q가 작을 때는 근사적으로 알파는 Q의 1차식에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줘요. 이 절편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EQ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이 기울기가 있겠죠? 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라만에서는 기울기는 D 알파 DQ EQ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알파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알파 Q는 절편에다가 기울기
이렇게 좀 알파를 Q의 1차식으로 분사하겠다는 거죠. 얘를. 여기서 두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죠. 절편, 기울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써주려고 그래. 그러면 U는 알파 EQ 플러스 D 알파 DQ EQ. 그러면 이제 Q를 써줄 텐데 Q가 뭐였었죠? Q가 HCl이 있으면은 H와 CL 사이 거리를 내가 Q라고 그래 정했었잖아. 근데 Q가 어떠죠? 가만히 있질 않잖아. 진동 운동을 해. 주파수가 U에. 그래서 얘 대신에 이렇게 써줄 거야. 코사인 2파이 UM T라고 써줄 거야. 얘가 Q야. 얘가 주파수가 UM으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지워볼게. UM T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알파.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바깥에서 주파수가 UL인 빛을 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E0 코사인 2파이 뉴 L 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주파수가 뉴L인 빛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줘요. 그러면 얘하고 얘 첫 번째야. 첫 번째 안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얘하고 얘를 곱한 거 D 알파 DQ Q0 E0 그 다음 코사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코사인 2파이 UMT 코사인 2파이 ULT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부분은 수학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대충 뭐랑 같냐면은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 빼기 B에 비례하다는 식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코사인 2파이 주파수를 더한 거 UL 플러스 UMT 그 다음에 두 개 주파수를 빼준 거 코사인 2파이 UL 빼기 UMT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결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은 이 다이소건트는 요 성분이죠. 요 성분. 그 다음에 요 성분이 있고 요새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은 뭐죠? 주파수가 뉴L인 성분. 두 번째 성분은 뭐죠? 주파수가 뉴L 플러스 뉴M인 성분. 세 번째는 주파수가 뉴L 빼기 뉴M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네? 얘가 뉴M이고 얘가 뉴L일 때 얘를 계산해보면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나와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가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레일라이라고 했었죠. 얘가 그 다음 얘하고 얘가 나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다 나왔다는 거죠. 자, 여섯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래서 지금 다이퍼버터를 계산했더니 얘 나왔어. 얘는 뭐죠 이거? 이거 레일라이라고 그랬지 얘가? 라만은 뭐죠? 요게 라만이에요. 요게.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게 붙어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야. 요거를 라만이라고 부르는데 라만 앞에 뭐가 붙어있어? 요게 붙어있어.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라만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따라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요 앞에 별표친 부분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D알파 DQ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울기. 다시 말하면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Q고
알파가 됐을 때 기억이 여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라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파를 폴라리저빌리티를 Q에 따라서 플러스 해봤더니 그냥 플랫 해버려. 그 말은 라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분자가 여기 Q인데 진동 운동을 하더라도 Q가 변하더라도 평균율이 변하지 않으면은 라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처럼 분자가 움직였을 때 평균율이 변해야만 라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자가 다 라만에서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폴라리저빌리티가 변해야만 이제 라만이 나온다. 자, 지금 설명은 근데 지금 설명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뀔 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뮤는 알파 Q고. 근데 여기서 Q가 뭐였어요? 진동 좌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얘가 바뀔 때 얘가 다이포먼트가 바뀌면서 빛이 살라든다 그런 얘기였었어요. 근데 얘는 진동 운동뿐만이 아니고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동 운동했을 때 얘가 바뀌는 것을 방금 보였고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A 분자 H2 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H2 분자가 있어요. 얘가 회전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또 회전을 해. 계속 회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 분자가 이 상태에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 어떨 때 폴라리저빌리티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줘요. 그럼 전자구름이 찌그러질 거거든. 여기도 전자구름이 찌그러질 거고 여기도 전자구름이 찌그러질 텐데 질문은 어느 쪽에 전자구름이 더 많이 찌그러질까가 질문이에요. 왼쪽은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방향하고 본드 엑시스하고 평행해. 여기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방향하고 본드 엑시스가 수직한 방향이야. 근데 전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가 쉽겠어요? 본드 엑시스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죠. 얘는 본드 엑시스 수직 방향으로 힘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어떨 때 전자구름이 더 잘 찌그러지냐면 왼쪽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져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폴라리저빌리티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폴라리저빌리티를 내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폴라리저빌리티가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컸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분자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 그때 폴라리저빌리티를 그려보면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해도 지금 봤던 것처럼 폴라리저빌리티가 변해요. 따라서 분자가 회전할 때도 라만 스캐터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동 운동을 하더라도 폴라리저빌리티가 변하고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폴라리저빌리티가 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션에 의해서 다 라만 스캐터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 여기서 여기까지 분자는 몇 바퀴 돌았냐면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여기 HA죠. 여기도 HA. 한 바퀴 돌았는데 폴라리저빌리티는 몇 번 바뀌었냐면 두 번 돌았어. 한 번, 두 번. 분자는 한 번 돌았는데 폴라리저빌리티는 두 번 돌게 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회전 에너지 준위가 있었어요. 근데 빛을 따졌을 때 아무 레벨로 다 트랜지션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분명하게는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셀렉션 룰이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칸만 올라갔어요. 한 칸.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로 올라가지 여기서 이렇게 두 칸 뛰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뛸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2B가 되고 4B가 되고 6B가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픽의 위치가 이렇게 등 간격이 나오고 픽과 픽의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2B다. 그런 얘기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했었단 말이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라만이거든요. 라만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뀌느냐? 에너지 준위는 그대로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자를 한 번 돌았는데 팔로에서는 두 번 돌기 때문에 셀렉션들이 바뀌어. 남한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면 0 이렇게 바뀌는. 이게 왜 바뀌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0이라는 것은 뭐죠?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라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레일라의 스캐터링. 중요한 건 두 번째. 두 칸 떼는 거야. 두 칸. 한 칸 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떠놓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간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디로 간다 했죠?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라만은 두 칸 뜬다. 두 칸. 여기 떠놓으면 여기로 가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픽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주파수가 UH를 쏴줬다. 그러면 제일 강한 것은 아까도 알지만 레일라이 스캐터링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라만 픽이 요 픽이에요. 요 픽. 자, 요 픽은 여기가 2B가 되고 여기가 4B가 되니까 레일라이 스캐터링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6B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첫 번째 라만 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만 픽이거든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6B가 되고 여기가 2B가 되니까 이 화살표는 이 화살표에 비해서 몇 B 증가하냐면 이제는 4B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픽은 4B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픽도 해보면은 4B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도 등간격의 픽이 나오는데 그 간격이 얼마라고요? 4B라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몇 B라고 그랬냐면 2B라고 그랬었죠. 라만에서는 4B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이게 왜 나온 거죠? 얘 때문에 나와요. 셀렉션들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얘기 해주려고 그래. 지금 내가 셀렉션들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설명한 방법이 분자는 한 번 도는데 폴라리저비티가 두 번 돌기 때문에 셀렉션들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셀렉션들이 왜 바뀌었느냐. 얘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s 오비탈이고 여기가 2s 오비탈이고 여기가 2p 오비탈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1s 했던 놈은 빛을 받으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냐면은 2p로 올라가고 2s로는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이것도 일종의 셀렉션들이에요. 어떤 트랜지션만 가능하냐면은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트랜지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왜 1S도 2S로 못 올라간다고 설명했죠?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바깥에서 빛을 쏴줘야 되는데 이 빛도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뭘 갖고 있냐면 빛도 가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S에서 2S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무슨 법칙에 위배가 되냐면은 가군 능량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군 능량이 없어. 근데 여기로 올라가려면 가군 능량을 갖고 있는 빛을 흡수해야 돼. 근데 다시 또 가군 능량이 없는 2S 오비탈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포톤이 있던 가군 능량이 그냥 사라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 트랜지션은 불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렉션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S하고 2S 에너지 간격이 10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는 방금 얘기했지만 1S에서 2P로 올라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1000이 아니고 500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줘도 흡수가 돼. 여기서 이 간격은 1000인데 1000이라는 에너지 가는 포톤을 집어넣으면 흡수가 돼요. 그때는 1에서 2P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정확히 절반, 이 에너지 간격에 정확히 절반인 500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줘도 이 포톤이 흡수가 돼. 왜 흡수가 되냐면 이때는 포톤 두 개가 동시에 흡수가 되는 거야. 500짜리 두 개가 동시 흡수가 돼. 그래서 흡수가 됐거든.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포톤 업셉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
아까 100짜리 포톤을 쏴줬을 땐 1에서 2P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500짜리 포톤을 쏴주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2S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P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S로 셀렉션율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1 포톤 옵접션일 때는 셀렉션율이 얘지만 2 포톤일 때는 셀렉션율이 뭐로 바뀌냐면은 0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1S에서 2S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가구 용량 보존 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포톤 프로세스는 그러면 가구 용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느냐, 그런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가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이 아니에요. 벡터.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포톤이 동시에 흡수가 되는데 이 첫 번째 포톤의 가구 용량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두 번째 포톤의 가구 용량은 반대 방향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포톤의 가구 용량 더해주면 어떻게 해요?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S에서 2S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2포톤 프로세스가 되면서 셀렉션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라만도 2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라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들어오는 놈, 이게 나가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포톤 프로세스야. 첫 번째 포톤, 두 번째 포톤. 얘랑 다른 점은 뭐죠? 얘는 둘 다 살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얘는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라만도 2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셀렉션율이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칸 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두 칸 띄어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칸을 띄기 때문에 이 P값, 라만에서 P값의 간격이 2B가 아니고 4B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 여기가 V= 제로고, 얘가 V= 1이야. 그래서 라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레이저를 쏴줘요.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어떤 스펙트럼이 가장 크다고요? 똑같은 놈, 주파수가 변하지 않아. 뉴 L을 쏴주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이었었다고 했죠. 만. 그리고 이 간격이 2000 웨이브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만짜리 웨이브 넘버짜리 레이저 쏴줬을 때 가장 큰 픽은 만짜리예요. 레일라이 스캐터링. 이게 가장 커. 자, 그 다음에 얘랑 상호작용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짜리 포톤을 쏴줬고 분자가 0에서 1로 올라가게 되면 산란되는 빛은 얼마가 나올까요? 8000이 나와야 되겠죠. 8000. 여기서 8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프로세스도 있죠. 1에 있던 놈이 0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여기다가 에너지를 더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타시도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부르죠.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12000에서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케이스죠? 안 변하는 프로세스죠. 얘는 V가 어떻게 될까요? 1 증가하는 프로세스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감소하는 프로세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는 진동 운동을 해서도 폴라리저비티가 바뀌어가지고서 이런 픽이 나오지만 분자는 회전도 하잖아. 회전하면서도 라만 스캐터링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무슨 레벨 있지? 회전 에너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 주기가. 그래서 자, 여기서 어디로 갈 수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J가 0이죠. 여기는 어딘가요? J가 2자예요. 여기서 여기로 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 1에서 어디로 갈 수가 있네? 3에서 3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트랜지션들은 어디서 픽이 보이느냐?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픽이 쭈쭈쭈쭉 나올 거예요. 여기 픽들은 델타 J가 어떻게 되는 픽일까요? 2 증가하는 픽들이라는 거죠. 0에서 2, 1에서 3 이런 픽들이 바로 이 픽 왼쪽에 로테이셔널 라인이 보이게 될 거예요. 반대로 2에 있던 놈은 요걸 지워버리고 2에서 0으로 갈 수가 있겠죠. 2에서 0, 3에서 1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픽들은 뭘까요? J가 이 감소한 픽들이겠지,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블에 보면은요, 여기에 로테이셔널 레벨들이 각각의 바이브레이션을 픽 위에, 픽의 좌우에, 여기 프린트블에 놨죠. 각각의 바이브레이션을 픽 좌우에 자잘자잘하게 무슨 라인이 나오냐면은 로테이셔널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블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라만이에요. 여기까지가 라만. 그래서 한번 오늘 배웠던 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라만을 왜 하느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에서 찍히지 않는 분자들이 있다는 거지. 왜 찍히지 않는 분자들이 있냐면은 얘네들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거나 회전운동을 하면서 달보다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엔톤. 이런 분자는 IR도 안 찍히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안 찍히다는 거죠. 근데 이 분자는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고 회전운동을 하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폴라리저비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라만에서 찍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만을 찍을 수가 있어. 근데 라만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V 안 변하는데 픽 하나 나와. V가 이게 증가하는데 픽이 하나 나와. V가 감소하는 데서 픽이 하나 나와. 이거를 스톡, 안타스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분자가 진동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회전운동을 할 때도 픽이 보인다면 회전운동할 때도 저 좌우에 픽들이 보여. 지금 이런 식들이 보여. 근데 이때 픽과 픽 사이 관계가 얼마라고요? 그게 핵심이야. 이 로테이셔널 픽이었는데 그때 픽과 픽 사이 간격은 4B가 된다는 거야. 2B가 아니고 4B. 왜 그러느냐? 라만에서 셀렉션들은 어떻다고요? 델타 G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되는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야. 자, N2에 결합 길이를 측정하고 싶다. 어떤 분광법을 사용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라만을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딱 줄 거라는 게 이렇게. 라만 스펙트럼 딱 줄.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N2 분자 결합 길이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스펙트럼을 주면은 이 두 개 딱 잡은 다음에 이 두 픽 사이 간격이 2B가 아니고 4B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B로부터 뭐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RE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라만에 관한 얘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배웠던 것은 이온자 분자죠. 이온자 분자. 다음 시간에는 3원자 이상의 분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뭐를 얘기할 거냐면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냥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근데 H2O는 진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늘었다 똑같이 줄어들어. 그런 진동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나. 이건 양쪽이 똑같이 늘어서 똑같이 줄어드는 진동 방법이고 얘는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나. 이거를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불러.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건 뭐냐면은 결합 길이는 그대로인데 요 사이 각도가 진동하는 진동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밴딩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봤듯이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음 시간은 진동 모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된 토픽은 라만이었어요. 그죠?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없으면 잊지 마시겠습니다.